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에 위치한 4층짜리 근린주택, 이름도 세련된 더숲더 SOP 건물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5,255번, 입찰일은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진행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일정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8억 2,955만 2,700원. 그런데 이번 5차 입찰의 최저가는 무려 3억 3,978만 4,800원. 무려 감정가의 41% 수준. 사실상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 기회가 열린 겁니다. 대지 면적은 293.12, 약 88.82평, 건물 연면적은 471.68이, 약 142.93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과 주차장,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11세대의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어떨까요? 지도를 펴보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김해중앙여자중학교, 그리고 CU 편의점과 학원, 음식점, 주거지 밀집 지역까지 모두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여건만 보자면 공실 걱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 물건, 겉으로는 말끔하지만 내부 임차인 구조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인수 가능성이 있는 세입자가 무려 6명. 낙찰자는 반드시 꼼꼼한 권리 분석과 운영 전략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물건이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지, 낙찰 후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모델링하거나 임대 구조를 바꾸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실제 사례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꼭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고급 정보 영상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 전화 상담은 멤버십 전용입니다. 경매는 정보 싸움입니다. 남보다 하루만 먼저 알아도 기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아래쪽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실전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더숲 건물이 위치한 지역과 입지 분석, 그리고 주변 인프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잊지 마십시오. 실전경매연구소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경남 김해시 동상동 639-13번지 더숲더 SOP 건물의 입지와 생활환경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정확한 주소는 김해시 동상동 639-13번지. 하지만 단순한 지번만으로는 이 입지의 진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도를 펼치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니까요. 건물 바로 옆에는 CU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고, 도보 23분 거리에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김해중앙여자중학교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지역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원룸 수요까지 겹쳐있는 안정된 주거 수요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학군 수요는 항상 일정한 임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더 둘러보겠습니다. 건물 전면 도로는 이면도로이지만 폭이 넓고 차량 진출입도 수월하며, 바로 연결된 골목 안쪽에도 다세대와 원룸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수요가 검증된 지역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공실 걱정 없이 꾸준히 돌아가는 동네라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건물은 양쪽 모두 도로에 접해 있는 이면 코너 건물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시성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차 진입이 수월하고 필로티 구조로 건물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나 원룸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주변엔 어떤 생활 인프라가 있을까요? 도보 3분 거리엔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 학원이 즐비하고, 차로 5분 거리 내에는 김해 홈플러스 그리고 김해중앙시장, 동상공원 등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연환경도 탁월합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소나무 숲과 함께 작은 야산이 연결돼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생활편의 자연환경 학군 교통 주거 밀집지까지 모든 요소가 잘 갖춰진 균형 잡힌 지역이라는 점, 이게 바로 이 물건의 입지 프리미엄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성 CU 편의점 도보 1분, 학교 도보 3분, 인근 카페 상가 밀집. 수요 안정성 학군 교직원 원룸 수요가 혼재. 도로 및 가시성 이면 접도, 차량 진입 원활. 자연환경 건물 후면 산림지대로 조망 및 공기 우수. 임대 선호도 조용하면서도 생활 편의가 집중된 실속형 지역. 이렇게 봤을 때 이 더숲 건물은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입지와 생활 환경 자체가 이미 수익형으로 완성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분석할 것은 이 입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층별 세대수, 전용 면적, 세입자 분포는 어떤지, 그리고 공실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실전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아직 멤버십 미가입자시라면 지금 이 순간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실전 정보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가 당신의 부동산 전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김해시 동상동 더숲더 SOP 건물의 실제 구조와 세대 구성, 그리고 임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은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총 연면적은 약 142.93평, 준공은 2011년, 사용 승인일은 2013년입니다. 시세 대비 비교적 신축급에 속하며 외벽과 내부 마감 상태 도사 진상 확인 결과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건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은 사무실과 계단실, 주차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는 필로티 구조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건물 전면과 측면 도로가 접해 있어 주차와 진출입 모두 원활합니다. 주거용 건물에서 이 정도 주차 여건이 면임되어 있어 큰 장점이 됩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11세대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 각 세대는 원룸 또는 소형 투룸 구조로 추정되며 전용 출입문, 분리된 주방, 화장실을 갖춘 완전 분리형 원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즘 임대 시장은 공용 복도형보다 완전 분리형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방음, 사생활 보호, 독립성 면에서 훨씬 쾌적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세대마다 개별 도시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개별 주방과 욕실이 갖춰져 있어 임대 운영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리하고 세입자에게도 매력적인 구조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 건물은 승강기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4층 세대는 소형 사무실이나 단기 임대 수요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층 4세대 201, 202, 203, 204, 3층 3세대 301, 302, 303, 4층 4세대 401, 402, 403, 404 총 1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6세대는 현재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거주 중. 이 내용은 다음 단계인 권리 분석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건물은 단순히 방이 많은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이 건물의 진짜 가치는 세대당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임대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세대에 공실이 생기더라도 전체 수익 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공실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대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수요층에 맞춘 탄력적인 운영 전략이 가능합니다. 청년층, 직장인, 신혼부부 등 수요에 따라 임대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 요약드립니다. 총 11세대 구성. 완전 분리형 원룸 또는 소형 투룸 구조. 1층은 주차 가능, 24층 주거 세대. 도시가스, 전기 계량기 등 독립형 설비. 공실 리스크 낮고 유연한 임대 운영 가능. 승강기 없음, 상층부 수요는 단기 거주자 대상 고려 필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의 권리관계, 대항력 여부, 그리고 낙찰자가 실제로 얼마나 인수하게 될 위험이 있는지, 즉 이 물건의 핵심 리스크 분석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실수 없는 분석 실전경매연구소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어서 꼭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실전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멤버십 가입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더숲더 SOP 건물의 권리 상태 그리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낙찰을 받고 나면 어떤 돈을 인수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먼저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3월 8일 장전동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 이 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하고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건에는 총 6명의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존재합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 6명 상세 분석. 202호 전입 2016.07, 25 확정 2016.07, 25 204호 전입 2017.12, 22 확정 2017.12, 22 301호 전입 2016.07, 5 확정 2016.07, 5 302호 전입 2016.03, 21 확정일자 없음 전입만으로 대항력 있음 303호 전입 2016.12, 13 확정 2016.11, 29 401호 전입 2017.05, 26 확정 2017.05, 26. 이들은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확정일자는 없더라도 전입일 기준으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즉, 이 6명의 세입자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수 예상 보증금 총액. 각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더하면 대략 2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배당 결과와 세입자 대응 여부에 따라 일부는 배당받고 일부는 인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은 이론상 인수 가능성 있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낙찰 후에는 배당 순위와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감액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03호 한 씨는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보증금은 7천만 원. 이 금액은 사실상 인수 확정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 반대로 아래 세입자들은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확정일자가 늦거나 확정일자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201호, 304호, 402호, 403호 2명, 2심 이상 등 이들은 경매로 인해 보증금 전액 소멸하며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및 리스크 요약. 일부 임차인은 전입만 있고 실거주 불분명. 외국 국적자 세입자 1명 포함 명도 시 언어법적 이슈 고려. 주택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세입자 명도 시 적극적인 협상 또는 강제집행 필요. 핵심 요약. 말소기준 권리일 2019.03, 8. 대항력 있는 세입자 총 6명. 인수 예상 보증금 최대 약 2억 원. 소멸 임차인 최소 5명 이상. 명도 리스크 존재 주택임차권 등기, 외국인, 복수 전입 등. 전문가의 사전 분석 필수. 여러분, 이쯤에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물건, 겉으로만 보면 복잡합니다. 세입자 많고 등기 복잡하고 한눈에 보기 어려운 구조죠. 하지만 지금처럼 차근차근 등기부와 임차인 정보만 정확히 읽을 수 있다면 절대 손해보는 낙찰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전 분석과 세입자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수금액 시뮬레이션표는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 전용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이 모든 자료와 함께 실제로 이 물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까지 직통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더숲더 SOP 건물의 권리관계와 세입자 현황 즉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하게 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실전 기준으로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매의 말소기준 권리일은 2019년 3월 8일 장전동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 이 날짜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물건에는 총 6명의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존재합니다. 202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전입했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완전한 대항력 보유자들입니다.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쯤 되면 걱정이 드실 겁니다. 이들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6명의 세입자 전원이 모두 배당 신청을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모든 보증금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대상이 된다는 뜻, 즉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 이 말은 곧 인수금액 영원, 권리 구조는 매우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야, 정말 다행이죠. 사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6명이나 된다는 검것보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이미 배당을 신청해 권리를 경매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단, 이들이 전액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개별 민사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는 낙찰자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1, 2019.03 8. 대항력 있는 세입자 총 6명. 모두 배당 신청 완료 인수 위험 영원. 낙찰자는 보증금 인수 없음. 권리 상태 실질적으로 매우 깨끗함. 이처럼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오히려 안정적인 구조라는 것, 이게 실전에서 정보의 힘입니다. 바로 이런 분석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죠?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권리 분석은 물론 세입자 대처 전략, 명도, 예상 비용, 협상 팁까지 전부 전용 자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낙찰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경험자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물건의 임대 수익 구조 지금처럼 운영하면 손해인지, 어떻게 구조를 바꾸면 수익이 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가? 겉보기엔 싸 보이지만 막상 총 비용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김해시 동상동 더숲더 SOP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실전 자금을 숫자 하나 틀림없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가입니다. 이번 5차 최저 입찰가는 3억 3,978만원. 바로 이 가격에 낙찰된다고 가정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취득세와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약 4.6%, 법무사 비용, 세금 서류, 등록세, 인지대까지 포함하면 총 약 2천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즉, 이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약 3억 6천만 원. 그럼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경매는 보통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엔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빼기 차감입니다. 이 건물에는 총 11세대의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은행에서는 세입자 한 명당 보통 3천만 원씩 차감하죠. 3천만 원, 11세대 3억 3천만 원. 즉, 아무리 감정가 대비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세입자 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출금은 약 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취득비용 3억 6천만 원, 대출금 1억 원. 남는 금액, 즉 내 돈으로 넣어야 할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 보증금 회수분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11세대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총 보증금은 약 4억 2천만 원. 그리고 앞서 분석드린 대로 이 세입자들 중 대항력 있는 6명은 모두 배당 신청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자라 전액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는 이 4억 2천만 원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총 매입비용 약 3억 6천만 원, 대출 가능액 약 1억 원, 회수 가능한 보증금 약 4억 2천만 원, 실제 내 돈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약 8천만 원이 오히려 남는 수준. 자,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약 2억 6천만 원을 넣었다가 전세 보증금이 정리가 되면 6천만 원이 남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건물이 매달 얼마나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지 정확한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이 건물은 앞서 분석드린 대로 세입자 보증금만으로도 총 취득 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들인 돈은 이미 보증금으로 회수되고
건물 소유는 내 것이 된 상태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요? 현재 이 건물에는 총 11세대가 입주해 있고 세입자들이 납부하는 월세 총액은 229만 원, 즉 월 229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월세 수익에서 대출이자를 낼 필요도 없고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부담도 없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229만 원 전액이 매달 고스란히 내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건물의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229만 원 12개월 연간 2,748만 원 수익. 자본금 없이 건물을 취득한 상태에서 매달 229만 원, 매년 2,700만 원 이상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이 정도면 그냥 수익형이 아니라 완성형 수익 구조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건물 만실입니다. 세입자들도 대항력 없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주차 공간도 충분하고 입지도 뛰어난 학군지입니다. 즉, 공실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운영만 잘하신다면 매달 229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자동 수익 시스템 그 자체가 이 건물의 본질인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입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 23분 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란히 있고 학원가와 편의시설, 주거지까지 혼재된 완전한 생활 밀착형 지역입니다. 즉, 공실이 생겨도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검증된 임대 수요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세입자 보증금으로 초기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매달 월세 229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으며 공실 리스크도 낮고 수익률 안정성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바로 이런 기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실제 수익 구조까지 명확히 분석해드리는 채널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처럼 세입자 구조, 보증금 조정, 월세 수익 전략 등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전략을 사례별로 시뮬레이션 해드리고 당신의 자금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익 구조를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건물을 보유한 뒤 시세가 회복되었을 때 매각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명의 대법인명의 어떤 방식이 세금상 더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후 매각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이 물건은 얼마나 차익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차익 중 얼마나 세금으로 빠져나가는지까지 따져봐야 진짜 투자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자,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3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아 운영하다가 2년 뒤 시장이 회복된 시점에 8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8억 3억 6천 4억 4천만 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걸 개인 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2년 뒤 매각했을 때, 그리고 법인 명의로 바로 매각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르고 손에 쥐는 순이익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 2년 보유 후 매각 시. 개인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15%가 적용됩니다. 4억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의 15%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3억 7,400만 원. 문제는 이 과세표준이 고세율 구간이라는 겁니다. 세율은 3,538%,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지죠. 결과적으로 세금은 약 1억 6천만 원, 손에 남는 실순이익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법인 명의로 보유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22%, 지방세 2.2%, 즉 전체 세금은 24.2%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4억 4천만 원, 24.2% 세금 약 1억 650만 원,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3억 3,500만 원. 여기서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무려 5,500만 원 차이 같은 물건, 같은 가격에 팔아도 누가 보유했느냐에 따라 반억 이상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단지 얼마에 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매각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물건처럼 운영도 잘 되고
매각도 가능성이 보이는 부동산이라면 이제는 세금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처럼 양도차익 분석, 명예 설정 전략, 세금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가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낙찰만 받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정말 남기는 투자 당신의 실전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숲 건물을 발견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이 물건 싸게 사는 것만 해도 큰 기회지만 운영과 매각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단순히 좋은 투자가 아니라 완벽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김에 동상동 더숲 건물 감정가 8억 2,900만원짜리 건물이 최저입찰가 3억 6천만원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권리 분석, 2단계 현장 점검과 대항력 있는 세입자 6명, 전원 배당 신청 확인 3단계 수익성 분석 4단계 대출 시나리오 5단계 월세 기반의 실질 수익 시뮬레이션 6단계 전세월세 혼합 운영 구조 그리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매각까지 고려한 세금 전략과 법인개인 명의 비교까지 이 물건은 입지, 권리, 수익, 매각 전략 모든 면에서 균형이 맞는 실전 경매 투자에 적합한 어금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늘 눈치 빠른 사람에게 먼저 가는 법이죠.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빠른 정확한 분석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만의 혜택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전화 문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멤버십은 지금 이 영상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한 발 앞서 수익을 가져가는 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보시죠.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